네, 안녕하세요. 깽깽님의 깽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픽셀 5를 구매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3주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3주 동안의 후기와 그 기존 제가 사용하던 픽셀 2 XL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지금 픽셀 2 XL도 좀 쌩쌩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포토의 무제한 원본 업로드 기간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해서 사실 3년 정도 썼으면 뭐 오래 쓴 거잖아요. 뭐 바꿀 때가 돼서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성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를 결정하면서 갤럭시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의 픽셀 2 XL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픽셀 5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픽셀 5도 구글 포토 원본 업로드를 지원하진 않아요. 픽셀2의 역할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지금 고화질로는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한데 2021년 6월부터인가 정책이 바뀌죠. 구글 드라이브로 용량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로드되는 사진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먹는데 이 픽셀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계속 고화질로는 무제한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도 픽셀 2 XL이라서 요즘 뭐 최신 핸드폰인 뭐 아이폰 12 이런 거랑 비교를 해드리기도 좀 어려우고요. 네,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우선 좋겠습니다. 우선 픽셀 2 XL과 픽셀 5의 주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픽셀 2 XL의 AP 칩셋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4GB, 디스플레이는 6.0인치에 이게 해상도가 2880에 4440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었고요. 카메라는 전면에 800만화소, 후면에는 OIS를 지원하는 1220만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면 카메라가 이제 기본 렌즈와 더불어서 망원 또는 광각 렌즈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후면 카메라를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픽셀 2 XL은 이를 무시하고 단일 렌즈로 출시를 했었죠. 이게 픽셀 3까지도 이렇게 단일 렌즈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가지고 괜찮은 사진 퀄리티를 보여줬었습니다. 배터리는 3520mAh, 그리고 생체 인식은 지문 인식을 통해서 합니다. 네, 픽셀2와 픽셀2 XL의 차이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용량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사양은 동일하고요. 네, 이어서 픽셀5의 주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AP 칩셋은 픽셀4보다 퇴보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G가 사용됐고 메모리는 8GB, 디스플레이는 6.0인치인데 해상도가 2340에 1080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800만화소와 후면 OIS 지원을 하는 1220만화소의 기본 렌즈와 1600만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듀얼 렌즈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픽셀 3에서부터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픽셀 5에도 적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욕을 먹었던 부분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4080mAh, 생체 인식은 지문 인식입니다. 픽셀4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생체 인식을 했었는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해서인지 다시 지문 인식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요즘 많이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했었습니다. 이어서 외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픽셀 2 XL은 블랙 앤 화이트 색상입니다. 뒷면이 검은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팬더라고도 불리웠던 제품인데요. 전면은 지금은 커 보이지만 당시에는 나름 옆면이 베젤리스인 제품이었습니다. 또 전면 가장자리가 엣지 형식의 굴곡을 있어서 이게 이쁘긴 했는데 얘 때문에 강화 유리를 붙여도 굴곡 있는 곳을 통해서 먼지가 계속 안쪽으로 달라붙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저는 강화 유리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원 버튼이 픽셀 특유의 특색 있는 색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어서 픽셀 5입니다. 저는 수오타 세이지색을 구입을 했고 뒷면은 인덕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픽셀 4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이런 뒷면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기존 픽셀 시리즈의 투톤 뒷면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라서 아쉬움이 많았던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앞면은 노치가 아닌 펀치홀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디스플레이 상단에 조도 센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안드로이드 폰 최초로 사면이 동일한 베젤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존 픽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은 베젤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 픽셀2 XL과 같이 액정의 굴곡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화 유리를 잘 붙여서 저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픽셀 특유의 전원 버튼이 특색 있는 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좀 아쉽게 되었네요. 네, 이어서 두 핸드폰을 이제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딱 두 개를 비교해보면 픽셀2 XL이 훨씬 크죠. 이것을 저는 처음 사용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 픽셀5를 사용을 하고 픽셀2 XL을 만지니까 이게 엄청 크고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이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픽셀5가 훨씬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픽셀5가 만약에 단일 크기로 출시하지 않고 픽셀5 XL로 출시했으면 아마 픽셀5 XL을 구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핸드폰을 구입할 경우 디스플레이가 작아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픽셀5를 구입하고 사용해본 결과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꽉 채워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픽셀5가 픽셀2 XL보다 살짝 작아지긴 했지만 두 제품 다 6.0인치로 화면이 작아져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신경 쓰였던 부분은 해상도에 최적화가 되지 않은 앱이 보이고 또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 화면이 한쪽으로 쏠려서 거슬리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픽셀5의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90Hz입니다. 반면 픽셀2 XL은 60Hz이죠.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120Hz로도 출시를 하는데 이게 30Hz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화면이 넘어가는 게 엄청 부드럽습니다. 픽셀5에 적응을 하고 픽셀2 XL을 만지면 엄청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두 제품의 사양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픽셀5의 AP가 하이엔드급으로 출시하지 않고 중급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765G로 출시를 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하지만 사용하면서 사양이 높은 게임을 이렇게 즐기지 않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이 직접 제작한 핸드폰답게 안드로이드에 대한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동작이 매우 빠릿빠릿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삼성이나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만져본 픽셀5의 체감은 매우 좋았습니다. 당장 제가 즐겨하는 게임을 동시에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게임이 동시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는 게임이 먼저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3년이나 늦게 출시한 핸드폰이 압도적으로 먼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제 씁쓸하긴 한데요. 불편하진 않으니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업그레이드인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참 아쉽긴 합니다. 네,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니 이어서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픽셀2부터 추가되었던 액티브 엣지 기능이 픽셀5부터 사라졌는데요. 핸드폰 옆면을 꾹 잡아주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되는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회의 중 전화가 올 때 수신 거부를 한다던가 하는 뭐 나름 쏠쏠하게 이용했던 기능인데 생각보다 안 써서 그런지 일단 사라졌습니다. 네, 이어서 픽셀에 꽂힌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픽셀답게 사진은 참 잘 나옵니다. 주간 사진을 먼저 볼게요. 제가 픽셀 1부터 포함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며 비교를 했었는데요. 빛이 많은 주간 사진은 대체로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픽셀5가 픽셀 1이나 2에 비교해서 색을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빛을 잡아주는 것이 픽셀5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조리개 값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같은 장소 촬영하는 거를 픽셀 1을 이용해서 찍은 건데 제가 같은 장소에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의 그 액정에 사진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화면이 확실히 픽셀 5가 더 밝고 픽셀 2 XL이 어둡더라고요. 픽셀 5가 밝다보다는 픽셀 2 XL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진을 확대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지나 사진이 뭉개지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픽셀 시리즈가 확실히 사진이 잘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픽셀5가 색을 더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픽셀 4부터 생긴 이중 노출 기능을 한번 써봤어요.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값을 각각 변경해 줄 수 있어서 역광에서도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써보니까 제가 똥손이라 그런지 그냥 제가 찍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잡고 찍는 것이 가장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중 노출을 한 픽셀 5와 이 기능이 없는 픽셀 2 XL의 주간 사진 결과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픽셀 5부터 관광 렌즈가 추가되었죠. 관광 렌즈를 찍은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찍으면 왜곡이 심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사진이에요. 이 역시 조르기 값이 더 낮은 픽셀 5가 훨씬 많은 빛을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결과물을 보면 야간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 찍은 건데요. 픽셀 5가 더 선명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무래도 셔터 속도가 더 많은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더 하겠죠. 그만큼 사진의 결과가 픽셀 5가 픽셀 2 XL보다 더 선명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두 제품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울거먹은 대로 울거먹은 제품이라서 예전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야간 사진에는 노이즈가 좀 많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픽셀 5가 픽셀 2 XL보다 적은 노이즈가 나오긴 하네요. 또 야간 모드의 강력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빛 하나도 안 보였던 깜깜한 언덕길이었는데요. 야간 모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이랬던 것이구나 하며 깜짝 놀랐어요. 노이즈가 있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지 좀 저주도에서 형상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했던 천체 모드 사진이에요. 픽셀 3부터 이게 지원하는 모드일 텐데 야간 사진 촬영 모드에서 어두운 곳에 초점을 맞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천체 모드로 변경이 되거든요. 장시간 셔터를 오픈시켜서 밤하늘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때 지구 자전에 의한 회전을 계산해가지고 별이 찌그러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이 기능을 써서 찍어봤는데 확실히 이 서울에는 별 사진을 찍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달도 찍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결과에 고스트 현상만 나와서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골에 내려가서 밤 하늘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이거 좋은 사진 찍으신 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하더라고요. 결과물만 봤을 때는 야간 모드보다 더 밝게 해준다. 전 이 정도 확인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좀 좋지 않은 기능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픽셀 시리즈가 정말 뛰어난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에 비해서 동영상의 결과물은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픽셀 5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썼다고 해요. 이미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지만 4K 60프레임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타임랩스도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 나노블럭 촬영할 때 이 두 기능을 이용해서 더 선명한 영상을 이번에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우선 시네마틱 모드를 보겠습니다. 1배속보다 느리게 재생되면서 소리를 담을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운데요. 정말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액티브 모드가 적용된 픽셀 5의 동영상 촬영과 기존의 픽셀 2 XL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일반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한 픽셀 5와 픽셀 2 XL을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이거 정말 짐벌을 제가 괜히 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동영상의 흔들림이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픽셀 2 XL에 짐벌을 설치를 해서 픽셀 5와 어떤지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촬영 결과 역시 아무리 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짐벌을 못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며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놀러 갈 때 짐벌과 픽셀 5의 조합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픽셀5를 구입을 하면서 새 핸드폰이 생겼다라는 설렘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정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픽셀2 엑셀에서 5로 마이그레이션까지 해서 제 기존에 사용했던 설정이 그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특별히 뭐 어색한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거든요. 3주 안에 제가 이 픽셀5 사용 후기는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90Hz 주사율과 강력해진 동영상 기능은 정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제 손에 딱 맞는 이 그립감은 사용성 측면에서도 더 향상된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사양이 좀 내려가서 아쉽긴 하지만 최적화를 통해서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하이엔드급으로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픽셀5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픽셀 4a 5G가 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AP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픽셀 5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픽셀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순정 안드로이드 폰을 써보고 싶다 또는 픽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픽셀 5보다는 그래도 픽셀 4a 5G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게 더 가격이 싸고 픽셀5와 차이가 무선 충전되는 거랑 주사율이 60Hz, 방수 방진이 좀 떨어지고 고릴라 글래스가 아마 3인가 그래서 액정의 기스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건데 아마 실사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 저 픽셀4a가 또 해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픽셀4a는 단일 렌즈밖에 없고 작은 핸드폰과 90Hz 주사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눈이 이미 60Hz의 주사율을 벗어나신 분들은 픽셀5는 정말 좋은 핸드폰이며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정발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VOLT도 바로 안 되고 한국에서 제한된 구글의 서비스가 많아서 픽셀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픽셀 시리즈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픽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